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상당히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키워드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네, 샴의 법칙. 네, 오늘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얘기가. 맞습니다. 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우선 워렌 버핏 애플 지분을 무려 49%나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을 매각한 거는 처음이라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연계감이 나옵니다. 경기 침체인 걸까요? 관련 기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요. Recession indicator, the SAM rule has now been triggered. 경기 침체 지표인 3규칙이 이제 발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3의 법칙, 주말 사이에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 연준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3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게 뭐냐? 미국의 실업률 중 가장 최근 3개월 평균치가 그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봤을 때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3의 법칙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3의 법칙이 발동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Here's what that means. 근데 이게 그 진짜 의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핵심이 이건데요. 이 지표를 만든 사람, 현재 미국 경제가 실제로 불황에 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의 인터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바로 3의 법칙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클라우디아 3이라는 분인데요. 세 포인트로 이 인터뷰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물론 모멘텀은 좋지 않다. 그런데 no recession yet. 리세션은 아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이다. 그런데 경기 침체 예측에 사용되는 다른 데이터는 경제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 기관이 중시하고 있는 다른 데이터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 단 한 지표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utting rates would take pressure off. 금리 인하는 경기 압박을 완화시켜 줄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기 침체이든 아니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 확인 이후에 월가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 전망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시티그룹에서도 9월과 11월에 50bp 금리 인하, 12월에 25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JP모건에서도 9월과 11월에 50bp 인하 이후에 매회마다 25bp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정말 이게 경기 침체일까요? 일각에서는 다만 침체가 오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3의 법칙 일단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3의 법칙 실업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변동성을 보이니까 리세션이 정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만든 삶 자체도 사실은 이게 트리거라 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다. 이민이라든지 미국 가계의 건전성을 본다면 당장 침체가 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 그리고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났었던 90년대 중반과 같은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CNN에서 이제 지표를 집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공포 국면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만 지금은 공포와 극단적인 공포 사이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빠르게 그 지표가 탐욕 6월 말만 하더라도 탐욕 지수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공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거고요. 4월에도 이 수준까지 내려오고 나서 물론 급반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장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통해서 AI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차에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오히려 최근에는 고용지표나 제조업의 서베이 지표를 보면서 침체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당히 공포스럽죠. 이럴 때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나 하락한 국면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 내지는 부담감을 덜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4월에도 사실 메타가 촉발시킨 AI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5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씩은 회복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8월 중하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FOMC는 없지만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을 시켜준다면, 지금 당장 경제의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바닥을 그려가는 8월의 힘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공포 탐욕 지수는 이미 공포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9월 FOMC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침체가 아니라면. 어디를 봐야 되나요? 침체와 침체가 아닌 거에 기준을 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기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는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앞으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경기 침체를 미리 좀 시그널을 준 것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연준의 정책 금리 5.5%라는 상당히 많은 정책적인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내려주게 되면 지금부터 한두 달은 조금은 바닥을 잡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이 변동성이 금리 인하와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후에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지나고 보면 24년 3분기가 상당한 어떤 매수의 기회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고용 지표에 대한 월가의 해석도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상당히 쇼크로 받아들이는 측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허리케인 영향도 있었고, 자동차 업계의 휴가철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 그리고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15만 건 이상이 나온다는 고용 지표 같고, 경제 침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디 하나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주가의 하락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다가온 경제 침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동안 너무 높았었던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현실화됐다. 지금부터는 다시 메타나 구글,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보다 내년에 캐펙스 성장을 더 부과하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엔비디아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여전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종목부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밸런스를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하락한 상태고 경제 침체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늘 저녁에 ISM 서비스업 지수도 봐줘야 되고요. 주변의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아직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재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변동성이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의 지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전도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리고 대담 시간 안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이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